자, 반가. 자, 오늘 볼 거는 보어 얘기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보도록 할 건데, 원자 모형을 보도록 할 건데,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은 쉽게 얘기하면 전자 껍질을 발견한 거예요. 전자 껍질을 발견했는데 전자 껍질을 어떻게 물론 원자 안을 볼 수 없겠죠. 지금도 뭐 굉장히 고가의 비싼 그런 이제 장비가 있어야 볼 수 있는 건데, 그죠? 그 당시 뭐 더더욱 뭐 힘들었겠죠. 어떻게 전자 껍질이 있는지 알아냈느냐? 자, 보어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 전자 껍질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치? 자, 그런데 스펙트럼이라는 게 뭐예요? 스펙트럼은 그 빛을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지. 근데 그 빛은 또 뭐야? 전자기파죠. 그지? 전자기파는 뭐가? 파동이니까 우리가 보어 얘기를 보려면 파동 얘기를 좀 몇 가지 좀 보고 가야 됩니다. 뭐 많은 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보면, 자, 우리가 파동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 파동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파동의 에너지, 파동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 파동의 에너지는 뭐하고, 자, 람다하고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써놓은 거 람다라고 읽고요, 파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에너지는 파장과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에너지는 또 누구하고, 얘 누라고 있는 놈이고요, 얘는 진동수라고 하는 놈이에요. 그치? 여러분들 아마 물리에서 파동을 배우게 되면 진동수는 F로 배울 텐데 화학에서는 누라는 기호를 써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학교에서 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 학교에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 얘기만, 요 진동수 얘기는 모르더라도 요 얘기는 꼭 알고 있어야겠다. 뭐다? 에너지는 파장하고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를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자기파 얘기를 좀 일부 봐야 됩니다. 자, 특히 전자기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지, 자, 자외선,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요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요렇게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갈수록, 적외선 쪽으로 갈수록 뭐한다? 에너지가 작아져요.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거는 파장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그랬어? 반비례 관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파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선 스펙트럼 나오면 그 밑에 숫자들이 써 있는데요. 그 숫자들은 보통은 이 파장 값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갈까요? 뭘 들어갈까요? 자, 가시광선을 보시면 가시광선 안에 뭐가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죠? 해서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뭐가 있고, 보라색이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 쪽으로 갈수록 무슨 색? 빨간색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뭐한다? 에너지가 커지고,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뭐한다? 에너지가 작아진다. 보통은, 자, 여기에 파란색, 청색이라고 해서 보라색보다는 청색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1학년 때 통합과학 배울 때 적색 편의 그리고 청색 편의 이런 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는 적색 편의,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는 청색 편의, 요렇게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보라색보다는 청색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파동에서는 우리가 요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어서 볼 건 뭐냐면,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껍질은 어떻게 해서, 그지?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돼, 여기서? 그쵸? 스펙트럼 얘기를 한번 또 봅시다. 자,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무엇이냐? 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여러분들 통합과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자, 계속 볼게요. 자, 원자 핵이 있어요.
이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누구의 에너지가 증가하니? 그죠?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요. 자, 이때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죠?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걸 들뜬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걸 기본으로 해서 방출 스펙트럼이 어떻게 해서 찍히는 건지 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가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여기를 보통 방출 스펙트럼 뭐라 그래요? 고온의 기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 이 스펙트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니? 불꽃 반응 실험이나 이런 걸 할 때 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불꽃 반응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방정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에너지를 줘요. 에너지는 열 에너지나 아니면 전기 에너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럼 에너지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지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자,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지면 에너지가 증가해요. 다시 에너지가 증가하면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지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한다 그랬어? 불안정해진다 그랬죠. 그럼 에너지가 작을 때는 안정된 상태였겠지. 그럼 당연히 뭐는 불안정한 놈은 안정된 상태가 되고 싶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내려오면서 뭐 하니? 자, 여기 에너지 먹어서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면서 그 먹었던 에너지만큼을 다시 뭐 해야 돼? 내놔야겠죠. 만약에 여기서 10만큼의 에너지를 먹었다면 내려오면서 마찬가지로 10만큼의 에너지를 내놓게 됩니다. 자, 이때 얘가 먹기로는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먹었지만 내려오면서 내놓기로는 뭐를? 빛 에너지를 내놓게 돼요. 그리고 그 빛 에너지가 가서 찍힌 게 뭐야? 그게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찍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먹었던 에너지로 인해서 불안정해졌다가 다시 안정되면서 뭐한다?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내놓게 되고 그 빛 에너지가 가서 찍힌 게 스펙트럼이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보어가 그럼 이런 전자껍질을 발견했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됐나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진 찍어 놓거나 필기하시거나 아니면 모니터 스크린 캡처 하시면 됩니다. 자, 지울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보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스펙트럼을 전자껍질을 발견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잠깐 볼 건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나의 뇌피셜이야. 실제로 보어가 이렇게 실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거야. 일단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원자 핵이 있고요. 자, 요렇게인데 자, 뭐 아직 전자껍질은 아니에요. 아직 보어가 발견하기 전까지 전자껍질 몰랐을 테니까. 자, 원자 핵으로부터 요만큼 거리 떨어질 때 여기 에너지를 0이라고 합시다. 여기 있을 때 요만큼 떨어졌을 때 에너지를 100, 요만큼 떨어졌을 때 에너지를 170, 요만큼 떨어졌을 때 에너지를 2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열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자, 100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쳐요. 그럼 얘는 다시 뭐 하니까 안정되고 싶으니까 다시 내려오겠죠? 그지? 그러면서 에너지를 내놓을 거예요. 얼만큼의? 그죠? 100만큼의 에너지를 내놓을 겁니다. 자, 근데 전자가 얼마? 170의 에너지를 먹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때 에너지를 얼마? 170만큼 내놓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때 에너지를 얼마? 210만큼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전자가 여기 170까지 올라갔다가요 0으로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 중간 단계를 거쳐서 띄엄띄엄 내려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단 내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띵띵 하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내려올 때는 여기서 에너지가 얼마 나가겠어요? 그쵸? 70만큼 나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렇게 띵띵 하고 내려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얼마 나오겠어? 110만큼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띵 한 단계 거치면 두 단계 띵띵띵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내려올 때 얼마? 에너지가 얼마? 40만큼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그럼 요게 가서 스펙트럼에 찍힌다라는 거야. 그럼 스펙트럼에 찍히는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치? 자, 에너지. 그죠?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고, 자, 파장은 짧아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 하면서 뭐해? 요 40 위치에 요렇게 찍혔을 거예요. 에너지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디? 70 위치에 요렇게 또 찍혔을 거예요. 또 어디? 100 위치에 요렇게 에너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00에 요렇게 찍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그죠? 110에 요렇게 찍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그죠? 170에 요렇게 찍혔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자, 210에 요렇게 찍혔을 겁니다. 해서 요렇게 띄엄띄엄, 그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방출 스펙트럼이죠? 이렇게 스펙트럼이 찍힌다는 겁니다. 잠깐만, 선생님 왜? 자, 전자가요 여기 에너지가 여기 50이라고 합시다. 전자가요 여기 있던 전자가 50만큼 에너지를 먹어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요렇게 내려오면 50만큼 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50을 내놓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50 위치에 아무것도 안 찍혔다는 거죠. 여기 안 찍혔다는 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전자가 요 50 위치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에너지를 줬을 때 에너지를 모두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100, 170, 210 딱 요 세 가지의 에너지만 먹고 나머지 에너지는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얘기를 정리해 보면 전자는 특정한 값의 에너지 준위만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 준위라고 하는 말은요, 준위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 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전자는 에너지를 준다고 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갖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특정한 값의 에너지만 갖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요 말을 살짝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전자의 뭐는 에너지 준위는 뭐이다? 불연속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죠? 그걸 전자껍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원자핵으로부터 요 전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러면 100만큼 에너지를 갖기 아까 뭐랬어요?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100만큼에 해당하는 거리가 있겠죠. 요만큼 떨어진 거리, R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100만큼 에너지를 갖는다고 칩시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 R만큼 떨어진 데에서도 뭐 하겠어? 그죠? 100만큼의 에너지를 가질 거고 이쪽 방향으로 R만큼 떨어진 데에서도 100만큼 에너지를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어떻게? 요 R을 반지름으로 해서 요 선상에서는 다 100만큼의 에너지를 가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한다?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R만큼 떨어진 거리에 궤도를 가지고 원운동할 거다라고 보호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얘기했던 것처럼 요 중간의 값들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전자는 그 값들을 흡수하지 않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요 얘기들 보호는 여러분들 요걸 본 게 아니야. 요 내 전자 원자 내부를 본 게 아니에요.
요걸 본 거지. 요걸 보고 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대단하지. 그치. 아무나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건 아니란다. 자, 해서 이렇게 전자껍질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요만큼 떨 때 100, 170, 210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내가 지어낸 거야. 그러면 실제로는 원자핵에서 거리가 얼마큼 떨어졌을 때 거기서 에너지 얼마큼 갖니?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지우고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이번에는 에너지 준이라고 에너지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겁니다.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볼 건데, 자, 먼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계산하는 문제는요, 계산하는 개념은 학교에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일단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지금 요 내용은 빼는 경향이에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학교에서 혹시 했다면 요 내용을 좀 주의 깊게 잘 들어둬야 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하지 않았다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그냥 뛰어넘으라고 하기에는 좀 찝찝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지? 내용들이 조금 섞여 나오니까 여러분들 알고 그 시험지 나오는 내용들하고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조금 섞여 나오니까, 그죠? 학교에서 계산하는 과정을 했다면 꼭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계산하는 내용은 좀 걸러서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에너지 아까 원자핵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지면 거기서 어떤 특정한 값의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때 자, 계산하는 식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2 곱하기 n제곱분의 1 킬로줄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킬로줄, 이 에너지를 갖는다는 건 1몰에 대한 얘기예요. 이 전자 한 개가 에너지 가져봐야 얼마나 에너지를 갖겠어, 그지? 그러니까 1몰, 엄청나게 개수 많을 때 이만큼 에너지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만큼의 이제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 뭐 계산을 하면 되는데 n이라고 하는 게 뭐냐? n이라고 하는 게 원자핵이 있고, 자 첫 번째 껍질이 있고요. 두 번째 껍질, 무한대 껍질까지 요렇게 있습니다. 이때 요 값들을 우리가 n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값들을 n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 보어는요, 여기에다가 이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지 않고, 자 K껍질, L껍질, M, N, O 이런 식으로 껍질에마다 알파벳 순서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문제,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문제에서 자 얘들아 세 번째 껍질이다 이렇게 하면 뭐 근데 M 껍질이다 그러면 세 번째 껍질 알아야 돼. 알았죠? 그래서 요 내용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전자가 요렇게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 그때 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이거 어떻게 쓰냐면 n이 1일 때라는 겁니다. n이 1일 때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는 얼마니? 마이너스 1312 곱하기 얼마? 1의 제곱분의 1의 에너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312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단위는 킬로줄인데 생략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n은 3일 때 에너지는 얼마니? 라는 건데 어떻게? 마이너스 1312 곱하기 3의 제곱분의 1 그죠? 그럼 얼마? 마이너스 1312 곱하기 9분의 1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죠.
자, 여러분들 이 이상은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치? 여기까지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알았지? 자, 그럼 무한대 껍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니? n이 무한대일 때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2 곱하기 어떻게? 무한대 제곱분의 1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계산하면 얼마? 0의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조심할 건 뭐냐면 에너지가 0이야? 에너지가 마이너스야? 그죠? 여러분들 물리에서 배웠겠지만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지 않아요. 근데 왜 마이너스야? 여기를 0이라고 했을 때 여기보다 요만큼 작은 1312만큼 작은 에너지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마이너스 1312의 에너지를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보다 요만큼 작은 에너지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때 여기 하나 또 이렇게 무한대 껍질로 나갔다는 거는 이거 무슨 말이? 그지? 이거는 원자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각각의 껍질에서 가지는 에너지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뭐 계산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선생님이 아까 여기까지만 계산하라고 했지. 여기까지만. 그죠? 자,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요. 1312 계산 안 합니다. 심지어는요. 요 마이너스 1312를 여기를 그죠? 상수 K로 놓고 계산하는 경우도 많아요. 해서 자, 요거 값 계산 안 합니다. 여기 제곱분의 1 요것만 잘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전자전이라는 걸 보도록 할 겁니다. 요 얘기는 지울게요. 요 얘기는 지웁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는 건 뭐냐면 자, 전자전이에요. 전자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가 전자 껍질 사이를 이동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전자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전자는요, 자, 이동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내려가는 경우와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지. 자, 그때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고 그랬고요. 그치?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작아진다고 했죠. 그러면 자, 아래로 내려올 때, 전자껍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니까 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죠. 반대로 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지. 잠깐만, 우리 녹화 잘 되고 있나? 자, 잘 되고 있군요. 아, 예전에 한번 이렇게 날려먹은 이후로 간이 요만해졌어. 넣읍시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전자가 내려올 때, 전자 이동하는데 아래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할 때? 자, 멀어질 때는 흡수, 가까워질 때는 방출. 고체에서 액체 될 때는 흡수, 액체에서 기체 될 때도 흡수, 기체에서 액체 될 때 방출. 액체에서 고체 될 때 방출. 자, 원자에서 전자가 나가요. 양이온 될 때 흡수, 음이온 될 때 방출. 자, 이온 결합할 거야.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할 거야. 방출. 이해됐나요? 그래서 자, 멀어지면 흡수, 가까워지면 방출입니다. 알아두세요. 여기저기서 많이 써먹는 얘기니까. 자, 에서 이렇게 자, 전자전이가 일어나는데, 자, 전자전이 여러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죠. 여기서 요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그죠? 요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조금 넓게 쓸까? 요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그죠? 요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그죠? 요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요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지. 됐나요? 자, 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전자전이가 일어날 때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뭘 볼까?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가는 거 한번 볼까요? 요거. 이때 에너지가 내려가니까 방출되겠죠. 그 얼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겠니? 라는 건데, 자, 요거 뭐라고 하냐면, N은 3에서 N은 2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한다. 혹은 M 껍질에서 뭐로? L 껍질로 전자가 이동한다.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얼마니? 하고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때 자, 방출되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우리가 보통 이 델타 에너지 차이값 얘기하는 거죠? 차이값은 보통 어떻게 해요?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일 때 에너지에서 세 번째 kop질의 에너지를 빼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껍질일 때 에너지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312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312 곱하기 세 번째 껍질일 때 에너지 3의 제곱분의 1 해서 요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 자, 요거 마이너스 1312 빼서 그죠?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312 곱하기 그죠? 자, 여기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자, 여기 4분의 1이죠. 여기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죠. 그지? 그래서 어떻게? 4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36으로 맞추면 되니까 36분의 얼마? 5가 나오겠네. 그죠? 여기까지만 계산하시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상수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요 값 36분의 5 이것까지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런데 이걸 매번 계산하니? 아니야. 외워. 어떻게? 어차피 문제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와 첫 번째로 내려올 때 계산하면요. 자, 마이너스 131 빼고 결과적으로 얼마? 4분의 3 나옵니다. 여기 계산하면요 얼마? 9분의 8 나와요. 계산하면 얼마? 16분의 15 나와요. 계산하면 얼마? 여기 자 25분의 24 나옵니다. 여기 계산하면 얼마? 1 나와요. 자, 여기 계산하면 얼마 나오게? 자, 여기 얼마? 자, 9분의 1, 4분의 1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36분의 5 나옵니다. 여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16분의 1, 4분의 1이니까 얼마? 16분의 자, 3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자, 100분의 여기 4분의 1이고 25분의 1이죠? 100분의 21 나옵니다. 여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4분의 1 나와요. 해서 이렇게 9개의 값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어요. 됐나요? 자, 해서 이 내용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계산 문제를 했다면 요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계산 문제 요거 하지 않았다면 요 내용 계산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맞죠? 하지만 한번쯤 들어주렴? 응?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놓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자, 해서 여기까지 필요한 거 필기 하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요 지우고 우리 추가적인 얘기를 조금 더 볼 거예요. 그치? 자, 지우고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전자전이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계산 문제 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계산하는 건 아니더라도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 나오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자, 이때 전자전이 하면서 나오는 빛들, 이 전자기파에 계열이 있어요.
자, 요 얘기 한번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자, 요렇게 가고요. 자, 아까 본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쭉 가서 무한대 껍질, K 껍질, L 껍질 요렇게 가겠죠. P 껍질까지. 자, 이렇게 있을 때 전자들이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전자전이를 할 때요. 자, 아까 설명했지만 보통 우리가 배우는 건 보통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에너지가 방출되는 경우를 주로 보게 될 건데, 자, 전자가 여기서 요렇게, 그죠? 첫 번째 껍질로 전자들이 요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자, 요렇게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 조금 더 그려야겠네. 전자가 어떻게? 이렇게 세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때 이렇게 전자들이 어디? 첫 번째 껍질을 향해서 전자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요.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내려올 때, 자, 에너지, 빛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스펙트럼 가서 찍히는데, 이때 나오는 그 빛 에너지는 뭐로? 자외선으로 방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자가 이렇게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어디? 두 번째 껍질을 향해서 전자가 내려오는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발머 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자, 발머 계열인데요. 발머 계열인데, 자, N이 어디? 3, 4, 5, 6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요렇게 내려올 때는요, 이때는 자, 가시광선이 방출돼요. 에너지가 적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걸 넘어가면, 즉 7번째 이상에서 전자가 요렇게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게 되면 에너지 더 높이서 내려오면 에너지가 그만큼 더 많이 나오겠죠. 방출되겠지. 그때 에너지가 많이 방출돼서 그땐 다시 자외선이 방출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얘기 좀 조심하세요. 가시광선이 나오는 거는 자, 요렇게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번째 껍질에서 전자가 내려올 때다. 자, 요 얘기 나는 여기에다가 별표를 치고 싶어요. 그죠? 요 얘기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요렇게 세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올 때,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파쉔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때는 뭐가? 그죠? 적외선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몇 번째 껍질로 내려오느냐라는 거, 요 잘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때 이렇게 우리가 계열들을 봤는데, 자, 요 계열에 대한 얘기, 자, 얘기해서 조금 더 이제 보도록. 아까 선생님이 할 때 그 보어가 그 전자 막 이렇게 하고 막 스펙트럼 해서, 그죠?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내려오는 전자 전이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해서 빠져나온 에너지가 찍힌 스펙트럼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전자전이 요 그림하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우리가 매치시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웁니다. 그죠? 자, 볼까요?
전자전이와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 다시 이렇게 가고요. 자, 전자전이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껍질을 발목열이라고 했죠. 세 번째 껍질로 파신 계열이죠. 이렇게 전자전이가 일어나요. 자, 이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 보시면 밑에 숫자들이 막 써 있는데 그 숫자들은 보통은 파장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보통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지는 걸로 나옵니다. 파장이 커진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는 그만큼 작아진다는 걸 나타내는 거겠죠. 그지? 자, 그런데 가끔 예전에 한번 이 숫자가 안 써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어느 쪽이 파장이 더 긴 거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점점점 간격이 벌어지다가 다시 좁아졌다가 벌어지다가 좁아졌다가, 그죠? 벌어지는 쪽으로 갈수록 뭐한다? 파장이 길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네들 지금 보니까 크게 세 개의 텀으로 나눌 수가 있죠.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벌어졌다가 다시 벌어졌다가 다시 벌어졌다가 이렇게 세 개의 텀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봐봐. 자, 여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진다고 했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던 거, 여기 우리가 뭐라고? 라이먼 계열, 여기 발머 계열, 여기 파시엔 계열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라이먼 계열일 때가 에너지가 많이 나오겠죠? 더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라이먼 계열이 에너지가 크고 파시엔 계열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요. 이 얘기는, 자, 여기, 자, 오른쪽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니까 왼쪽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겠지? 여기가 라이먼 계열이에요. 여기가 발머 계열이고요. 여기가 파시엔 계열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 세 개가 다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중에 두 개나 이 중에 한 개만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계속 한번 또 볼게요. 자, 이때 여기를 우리가 A, B, C 요렇게 정한다면, 자, 요 A에 해당하는 걸 여기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요 A에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스몰 A에 해당하는 거는 라이먼 계열 중에서 뭐야? 에너지가 가장 클 때지? 그럼 라이먼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가장 높이에서 내려오는 경우겠죠? 이게 A예요. B는 라이먼 계열 중에서 어떻게 돼? 에너지 가장 작은 경우죠. 이거예요. C는 자, 발머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경우겠죠. D는 발머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경우예요. E는 파시엔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경우고, F는 파시엔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과 뭐를, 이 전자전이를 이렇게 매치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선생님이 발머 계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발머 계열에서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전자가 내려올 때는 가시광선이 나오고요. 일곱 번째 넘어가면 자외선 나온다 그랬지. 그럼 봐봐.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네 번째에서 두 번째,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여섯 번째에서 두 번째.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야? 가시광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 번째, 두 번째 가는 게 에너지 가장 작은 거. 이때 얘기하는 거지, 이때. 여기가 지금 뭐야?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때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그 다음으로 에너지 작은 거니까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갈 때예요. 얘는 뭐야? 그죠?
다섯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갈 때입니다. 얘는 어디? 여섯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갈 때의 전자전이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파장이 여기가 410인가? 여기가 434, 그 다음에 486, 656, 뭐 아마 이런 파장값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이 값을 외워두면 문제 풀 때 편하긴 해요. 근데 굳이 뭐 안 외워지면 말고. 하지만 이건 알아야 돼. 여기부터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두 번째로 가는 거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때 이게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잖아. 그러니까 이때 무슨 색 나오는 거야? 빨간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기 여섯 번째, 두 번째로 갈 때 가시광선 중에서 에너지 가장 클 때잖아. 무슨 색 나오는 거예요? 보라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전자전이와 뭐 이 스펙트럼 매치시키는 거 할 줄 아셔야 되고, 특히 요 스펙트럼들 중에서도 어디 가시광선에 대한 얘기 요 네 개만 딱 해가지고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그치? 그래서 요 얘기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몇 가지 우리가 요 관련돼서 문제 풀 때 오늘 조심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기서 볼까? 여기에서 보면 누구하고 얘를 한번 볼게요. 여기 요 B하고요, 요 C하고 여기서 봤을 때 B하고 C의 에너지하고 누가 더 크겠니? 순간적으로 C를 아냐? B가 더 큰 거예요. 조심해야 돼. 여기 봐. B하고 C하고 왼쪽으로 서 연이 더 큰 거예요. 얘가 연이 더 크다니까? 여기가 더 긴데요? 더 긴데요? 더 높이에서 떨어지는, 아니야. 여기 간격을 갖게 그린 거는, 우리가 설명하려고 그런 거고, 원래는 봐봐. 우리 아까 그 앞에서 전자전이 계산하는 거 봤던 사람은 알겠지만, 여기 요거 계산하면 이거 4분의 3 나오고요. 여기 요거 계산하면요 4분의 1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껍질이 여기잖아. 두 번째 껍질 여기에요. 여기가 무한대 껍질이면. 세 번째 껍질요 여기에요. 네 번째 껍질 여기에요. 근데 얘를 이렇게 지금 요게 여기서 얘기하는 B예요. B. 요게 여기서 얘기하는 C예요. 누가 에너지가 더 커? 이게 에너지가 훨씬 더 크죠? 3배 더 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면 요 위에 거 설명이 안 되잖아. 설명 못 하잖아. 그래서 같은 간격으로 그린 거예요. 자자자자자자자자. 그러니까 뭐야? 요 간격을 에너지 간격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알았지? 요 간격을 에너지 간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간격은 한 칸이지만 에너지로는 전체의 4분의 3만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치?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봐두시고,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얘기 한번 봅시다. 이거 지우고 볼게요, 이제. 필요하면 필기 해야 되나? 자, 두 번째로 볼 거는요, 요거예요.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방출되는 전자전이는
몇 가지가 여기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전자전이 여기에서. 자, 뭐 다 해보면 되는데, 자, 이렇게부터 첫 번째로 떨어지는 거,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 세 번째로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해보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6가지의 전자전이 방출되는 거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것만 따지면 되겠죠? 전자전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자 여기 또 이렇게 한번 매겨봅시다. 얘를 A, 얘를 B, C, D, E, F. 자 이렇게 한번 매겨볼까요? 자 이때 두 번째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또 볼 수가 있어요. 뭐? 자 B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A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D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더한 것과 같다. 무슨 말이니? 요 B에 해당하는 에너지는요. B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요 A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D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더한 것과 같다. 맞는 얘기예요. 요 간격이 같으면 에너지끼리 이렇게 덧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 얘기 맞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자 B에 해당하는 파장은 A에 해당하는 파장과 D에 해당하는 파장을 더한 것과 같다 라고 하면 틀려요. 왜 틀리니? 에너지는 파장하고 무슨 관계? 그죠? 반비례 관계죠. 따라서 얘를 에너지는 파장하고 반비례니까 어떻게 B에 해당하는 파장분의 1 람다 B분의 1은 람다 A분의 1 플러스 람다 D분의 1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혹은 자 요거 요렇게도 가능하죠. 람다 A 곱하기 람다 D분의 람다 A 플러스 람다 D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요 얘기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요 간격 그냥 더해서 에너지로는 계산이 가능하지만 뭐로는 파장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역수를 취해서 계산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요 얘기 자,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요런 얘기도 하나 볼까요? 세 번째 거 여기다 볼까 그냥? 세 번째 보면 자 여기 또 연장선을 조금 그려봅시다. 그래서 요 F였는데 얘가 G가 되고 얘가 H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첫 번째 자 요때 자, 이거 올라가네 에너지 뭐 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지 그죠? 이 G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데 이때 요 G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뭐하고 같은 거니? 그쵸? 여기서 방출하는 에너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요 H 흡수하죠? 이거는 뭐하고? 그쵸? 여기 B에 방출하는 에너지와 어떻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방출이냐 흡수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문제에서요. 자, 이때 에너지 자 흡수할 건데 뭐 흡수하니?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 뭐 흡수하니? 하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세 번째 껍질로 가네? 적외선이네요. 큰일 나 그러면 아니야. 그치? 자 얘는 뭐야 얘?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니까 가시광선 방출하는 거지? 야 얘하고 에너지 같다며 그죠? 근데 이때는 가시광선인데 이때는 저게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자 이때 뭐를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것처럼 이때도 뭐를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때는 자 B하고 같다며요. B는 뭐 자외선 방출하는 거잖아. 이때도 뭘 흡수해야 돼? 자외선을 흡수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 자, 그래서 내려올 때는 방출할 때는 어디로 내려오느냐가 중요하지만 올라갈 때, 흡수할 때는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조심하시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하나. 자, 그래서 자, 오늘 다시 한번 보시고 문제 꼭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